자, 이제 첫 번째 요 파트는 뭐냐면 화학이에요, 화학. 과학이 물화생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화학과 물리만 파트가 진행이 되잖아요. 여기서 화학하고 물리를 구분하자면 물리는 계산이 가능해서 숫자로 쓸 수 있는 것을 물리라고 해요. 그래서 질량, 온도, 힘의 크기 이런 것들을 물리라고 하고 숫자로 표현하기 힘든 것들을 성질에 관련된 빛을 낸다 아니면 전과 다른 냄새가 발생한다, 색의 변화 이런 것들은 화학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물질의 특성. 자, 혜준아, 너 어디 학교야? 정평중? 정평이면 이 친구를 알 수도 있겠네? 그치? 여기 아는 친구들 있어? 알아? 얘가 혜준인 거는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았어? 봤던 친구? 자, 사람을 우리가 누가 혜준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 첫 번째는 뭐야? 외모지. 그 얼굴을 갖고 있고 그 정도 키를 갖고 있으면 누구다라고 우리가 알아보듯이 우리가 얘가 소금인지 설탕인지 알코올인지 물인지를 판단할 때는 첫 번째는 겉보기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물질마다 고유한 특성을 구분할 때 첫 번째는 겉보기 성질을 이용한다. 자, 황설탕하고 백설탕은 그냥 색깔로만 봐도 구분이 딱 되잖아? 그리고 우리가 엄마가 김장하실 때 쓰는 소금하고 맛소금하고 얘 구분이 딱 되거든?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알아? 김장할 때 쓰는 굵은 소금? 한 번도 안 봤구나. 응? 정육면체로 뾰족뾰족하게 생겼어. 상자 모양처럼 찌끄맣게 끝에가 뭐가 하나 있거든? 이거 천일염, 바다에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소금을 정제해서 얻은 천일염이라고 하는데 요 모양만 봐도 우리가 얘는 굵은 소금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지. 이렇듯이 우리가 물질을 구별할 때 처음으로 사용하는 건 간단한 눈으로 판단하거나 냄새, 그리고 안정적인 물질의 경우는 맛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간단한 감각기관이나 돋보기, 굵기를 계산하려면 단단한 정도를 비교하려면 서로 부딪혀 보면 되거든. 단단한 정도, 그리고 만졌을 때 느껴지는 촉감. 밀가루하고 베이킹소다하고 베이킹소다를 만지면 조금 더 뽀덕뽀덕한 소리가 나거든. 입자가 더 작아서 이런 것들이 겉보기 성질에 해당이 돼요. 색깔, 냄새, 맛, 촉감, 굵기. 굵기가 단단한 정도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구분하는 얘는 자, 물과 식초. 자, 물과 식초는 쉽게 구분이 가능하네. 재현아, 물과 식초는 어떻게 구분하지? 다시. 맛, 냄새. 식초는 일단 냄새가 시큼하게 나고, 그리고 우리가 사과 식초 막 이런 거는 색깔이 어때? 살짝 누리끼리하지. 그치? 그래서 식초는 둘 다 완전 투명한데 식초도 아주 물처럼 투명한 애가 있어. 그래서 모두 투명하지만 우리가 맛이나 냄새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 식초가 누리끼리해서 요리하는 엄마들이 한 번씩 헷갈리는 게 뭐냐면 식용유하고 식초하고 많이 헷갈려. 그래갖고 딱 들이부었는데 갑자기 시큼한 냄새 확 올라오면 식용유야. 계란 후라이 하는데 식초 딱 하면 아주 시큼한 냄새 팍 올라오지. 자, 그리고 설탕과 소금은 맛이나 촉감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요런 것들이 겉보기 성질인데 요런 걸로만 우리가 물질을 판단한다라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자, 정우? 정우? 미안해. 정우, 신정우. 자, 그러면 요걸로 겉보기 성질로 판단하면 생기는 문제점이 뭘까?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도 돼. 버퍼링 왔어. 자, 얘가 막 되게 위험한가 봐요. 청산가리. 청산가리 잘못 먹으면 죽거든요. 청산가리 가루하고 막 황산구리하고 색깔이 비슷하고 막 그래. 그럼 이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나잖아. 그치? 위험한 물질을 함부로 맛보다가는, 또는 황산이라는 물질은, 자, 내가 손이 닿으면 손이 녹아요. 얘가 언제 튀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미세한 물방울이 튀어도 운동화가 빵꾸가 나. 내가 예전에 실습 가갖고서는 실험실에서 실험 보조를 대학교 가면은 그런 걸 하거든? 그래서 황산 같은 거 막 장갑 끼고 막 실험복 입고 엄청 조심히 다뤘단 말이야. 근데 집에 갈 때 이렇게, 저기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신발에 구멍이 뚫린 거야. 그거 한 방울이 언제 튀었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엄청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사람의 감각기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객관적이지 않고 위험하다라고 판단된다면 우리가 쉽게 겉보기 성질로 얘네들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구분하게 되는데, 자, 물질의 특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양이 많아져도 고유한 값. 그 물질만이 갖고 있는 성질을 말한다. 자, 예를 들면, 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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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은 뭘까?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지문. 지문, 맞아. 지문도 있고, 홍채도 있고. 그지? 그리고 머리카락하고 손톱하고 똑같이 갖고 있는 게 뭐지? DNA, 유전자. 그지? 우리가 옛날에는 이 DNA 검출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범인 잡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사람이 마시고 내려놓은 컵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범인을 잡아낼 수 있대. 이거는 우리 머리카락하고 손톱하고 DNA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 조그만 침방울이 튀었는데 그것도 DNA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부위에 따라 DNA가 달라지지 않듯이 양이 많아져도 적거나 많거나 이것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요 물질만이 갖고 있는 DNA와 같은 것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물질의 특성은 어떤 거를 뜻하냐면 첫 번째 겉보기 성질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밀도. 밀도란 얘가 어느 정도 빽빽하게 들어차 있느냐라는 거거든. 자, 똑같은 덩어리가 있는데 하나는 됐다 무겁고 하나는 가벼워? 그럼 밀도가 무거운 게 무겁겠지? 무거운 게 밀도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밀도. 그 다음에 녹는 정도. 용해도. 자, 용해도. 예를 들어서 소금이란 애는 물에 아주 잘 녹거든? 그래서 완전히 투명한 용액이 되는 게 특징이고, 이 소금이란 애는 알코올에 해당되는 에탄올에는 녹지 않아요. 그래서 에탄올에 넣게 되잖아? 그러면 모래알처럼 가루가 그냥 가라앉아 있어. 자, 그러니까 요곳에 녹는 정도, 용해라는 건 녹는 과정을 말하고 요 정도를 우리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 녹는 온도, 녹는 점. 물이 끓는 온도, 끓는 점. 자, 녹는 점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어는 온도, 어는 점. 자,
산형이? 자, 물에 녹는 점은 몇 도씨? 얼음의 녹는 온도. 어느 온도? 0도씨. 그럼 물이 끓는 온도? 100도씨. 어떻게 알았어? 이게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는 거지. 만약에 주변 환경 양에 따라 막 달라지면 몇 그램일 때는 몇 도시, 몇 그램일 때는 몇 도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몇 그램이라고 양을 표시하지 않는 건 요거는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물질의 특성의 예를 들어볼게. 자, 금. 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우리 금 말고 쇠? 막 이런 걸로 반지 만들면 안 돼? 막 알루미늄 캔이나 아니면 이런 철 이런 걸로 반지 만들고 귀걸이 만들면 안 돼? 왜 굳이 금이어야 돼? 금과 은만 쓰는 거야? 녹슬어서 그래. 사람의 땀도 그렇고 물 닿거나 공기 닿으면 얘네가 녹슬어. 녹슬면 얘네가 젓갈색으로 이렇게 변해서 나중에는 막 부서지기도 하고 변형이 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얘는 쉽게 녹슬지 않고 광택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밀도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밀도도 크고 자 녹슬지 않고 광택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때문에 얘는 장신구의 재료로 쓴다. 근데 금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있어. 물러서 왜 우리 금메달리스트 같은 경우 보면은 이 금메달 받으면 이빨로 물어보잖아. 이 행동의 의미가 뭐냐면 순금은 이빨로 물었을 때 이빨 자국이 남아. 그 정도로 물은 금속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걸 섞어서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14K, 18K 이렇게 해서 순도를 자 다른 거하고 섞어서 이렇게 우리가 장신구로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헬륨. 헬륨이 뭐냐면 마셨을 때 목소리 이상하게 변하는 게 그게 헬륨이거든.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가벼운 성질을 갖고 있어. 그래서 파티용 풍선을 만들 때 우리가 입으로 분 풍선은 가라앉는단 말이야. 그래서 입으로 분 풍선을 높은 곳에 이렇게 장식하고 싶을 때는 테이프로 붙여야 돼. 근데 그거 말고 헬륨 가스를 충전시키잖아? 그러면 테이프 없이도 그냥 둥둥둥 떠. 그래서 헬륨은 공기보다 가벼워. 무슨 소리냐면 밀도가 매우 작은 물질이야. 그래서 내가 헬륨을 그냥 잡지 않고 공기 중에 냅두면 위로 이렇게 붕 떠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밀도가 작아서 위에 뜨니까 아이들 완구용 풍선의 충전 기체로 쓴다. 자, 그리고 설탕. 물에 넣고 저으면 녹아서 물에 잘 섞인다. 요런 것들이 물질의 특성이에요. 자, 그럼 왼쪽에 보시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는 거. 자, 리노 읽어봐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는 것. 왼쪽 12페이지 왼쪽에 쬐끄맣게 과학용어사전 밑에 기후, 질량, 부피와 같이 물질의 양에 따라 다양한 성질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으므로 물질이 불가능하게 이용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것과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별표. 길이, 질량, 부피. 길이라는 거는 자르면 끝이잖아. 그리고 부피라는 건 내가 또 자르면 달라지는 거잖아. 그리고 질량은 자르면 또 달라지는 거지. 그치? 자, 사람이 170cm는 누구 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170cm인 사람 됐다 많잖아. 누구 다라고 정의할 수 없고 몸무게가 170cm에 막 64kg이야? 이거 누구 다. 비슷하게 그 사람의 겉보기 모양은 우리가 맞출 수 있지만 특정을 딱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요것을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아직까지는 괜찮지? 너무 쉽지? 자, 22페이지 1번, 2번 풀어보실게요. 22페이지 1번, 2번. 내가 친구들 이름을 외워야 될 텐데. 아, 제인이 이름을 내가 맞게 썼구나. 여기 한빛중학교도 있구나. 신봉은 없고. 자, 1번, 찬이. 몇 번? 5번? 그치? 5번이지? 이게 아주 쉽게 풀리죠? 5번. 자, 2번. 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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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마, 바. 자, 하이탑이지만 문제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서 어려운 건 용해도 딱 하나야. 요거 하나만 딱 어려워. 자, 그러면 자, 다시 1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3페이지로 넘어가서 밀도. 이제 물질의 특성을 하나하나 볼 거야. 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길래 물질의 특성이 되는지 측정 방법을 하나하나 보는 거야. 그 중에 첫 번째가 밀도. 자, 우리가 여기 강의실이 크기가 모두 다 똑같다고 치자. 906호하고 907호하고 크기가 똑같아. 근데 907호에는 10명의 학생이 있고 906호에는 7명의 학생이 있어. 그럼 밀도는 6호가 더 많은 거야? 7호가 더 많은 거야? 밀도, 인구 밀도. 어떻게 알았어? 사람 수. 공간의 크기가 같아서 비교가 가능한 거지? 근데 저기 7층에 가면 25명, 3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이 있어. 그러면 그 강의실, 세미나실하고 요거하고 비교하면 밀도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같은 공간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 밀도라는 건 얘가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지를 비교할 건데 이때 중요한 거는 얘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동일할 때 얘가 더 많이 있을 때 밀도가 빽빽한 정도가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밀도를 표현할 때 동일 부피당 같은 부피에 얘가 얼마나 많은 애들이 들어차 있는지. 자, 그러면 금이라는 애는 밀도가 크다라고 했는데 얘가 얼마나 들어차 있는지 금이라는 작은 입자가 쫙 되어 있거든? 이거를 하나, 둘, 셋 셀 수 있을까? 엄청 작아서 셀 수가 없어. 너무너무 작아서 금이라는 이 입자를 셀 수가 없어. 이 입자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이 물질을 구성하는 이 입자를 원자라고 하거든. 이 원자 중에 가장 가벼운 게 수소 원자야. 수소 원자를 1억 개를 나열하잖아. 그럼 얘네가 1cm가 된대. 그러면 이 원자 한 개의 크기는 1억 분의 1cm인 거야. 엄청나게 작으니까 그걸 누가 다 셀 거야? 그냥 얘를 갖다가 질량을 재면 되는 거야. 질량이 많다라면 밀도가 크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쌀알을 세서 얘 양을 측정하지 않고 질량, 얘를 갖고 있는 질량을 재서 우리가 표현하듯이 일정한 공간의 크기당, 부피당 얘가 차지하는 정도, 질량을 이용해서 얘네가 빽빽한 정도를 비교한다. 자, 그러면 부피와 질량에 대해서 부피. 자, 은서. 부피가 뭐야?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지? 이게 부피야. 부피.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 자, 철 10kg짜리하고 커다란 솜 10kg 둘 중에 뭐 들고 갈래 하면 은서는 뭐 들고 가야 돼? 솜? 솜? 비 맞으면? 아니, 비 안 와. 철. 왜? 왜? 왜 철일까? 그치? 얘는 요만하다 치면 얘는 이딴만 할 거야. 들고 가기 불편하겠지. 이왕이면 얘가 작은 게 내가 들고 가기 편하다라는 거야. 질량은 어쩔 수가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는 얘가 밀도가 더 큰 거야. 그래서 공간의 크기가 큰 게 들고 가기 힘들어. 그래서 같은 질량이더라도 부피가 다를 수 있다. 자, 부피는요, 우리가 여러 개의 물질의 상태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데, 자, 상자처럼 일정하게 딱 떨어지는 고체 부피는 어떻게 측정하면 돼? 모양이 규칙적인 고체의 부피는 쉽지? 배우셨잖아요. 언제 배우지?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배우지? 6학년 때 배워? 몰라? 나도 몰라. 초등학교 교과는 가로 세로 높이지? 가로 세로 높이. 그럼 얘가 차지하는 공간이 딱 나와. 자, 그럼 질량은 저울에다 놓고 재면 되는 거야. 아주 쉽게. 자, 그런데 규칙적이지 않은 불규칙적인 고체는 어떻게 측정해야 돼? 불규칙적인 거. 불규칙적인 경우도 두 가지가 있다. 물에 뜨는 거하고 가라앉는 거. 가라앉는. 물에 뜨는. 자, 요때는 약간의 장치가 필요해요. 자, 눈금 실린더, 메스 실린더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액체를 집어넣는데 어떤 액체를 넣냐면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여야 돼.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내가 100ml를 딱 맞춰놨어. 그래서 모양이 불규칙적인 요런 덩어리, 돌덩어리가 있어. 그럼 가운데를 실로 묶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요렇게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겨? 물의 부피가 늘어나겠지. 그래서 요 경우는 늘어난 물의 부피, 액체의 부피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물체 부피를 측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실 정도는 그냥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 정도는 그냥 오차를 인정하고 이렇게 측정합니다. 무시해도 될 정도라. 자, 만약에 이거 실 안 넣고 얘를 갖다 통 넣잖아? 그러면 물이 튀어버려. 튀어버리거나 아니면 얘를 다시 꺼낼 때는 내가 좀 곤란하게 되잖아. 다른 실험을 연장해서 계속 이거 넣었다 저거 넣었다 할 때는 이렇게 실로 묶어서 해야 돼요. 자, 물에 뜨는 애는 어떻게 하냐면 코르크 마개. 코르크 마개도 마찬가지야. 자, 메스 실린더 물의 양을 정해놓고 여기에 코르크 마개가 둥둥 떠. 그러면 아주 가느다란 철사로 얘를 눌러. 그럼 역시 늘어난 액체 부피가 그 고체의 부피에 해당이 된다. 질량은 저울에다 재면 땡. 자, 요 눈금은 어떻게 읽냐면 눈금이 눈높이가 각각 서로 다를 수 있잖아. 최대한 눈높이를 맞춰서 아래쪽, 밋밋한 아래쪽 눈금을 읽어준다. 자, 그리고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얘가 만약에 1ml다. 그러면 0.1까지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액체 부피는 어떻게 측정해? 액체 부피.
그냥 눈금 실린더에 넣으면 되는 거겠지? 그치? 자, 액체의 부피는 질량과 부피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 더 쉬워. 자, 여기 전자 저울이 있어. 눈금이 있을 거고,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자, 비커. 비커도 역시 눈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0점을 맞춰줘. 시작을 이 상태로. 0점 딱 세팅하고,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을 집어넣어. 물질을. 액체를 집어넣으면 요 눈금이 이 물체의 부피에 해당되고, 그리고 요것은 요 액체만의 질량이 해당이 되지. 그럼 부피분의 질량 밀도 바로 측정되지. 아주 쉽게 측정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빈 비커 얘를 동시에 0점을 맞춰서 액체만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기체는 자 공기 중에서 날아가는 애, 뭐 가라앉는 애, 밀도에 따라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눈에 안 보인다라는 게 문제점이지. 자, 그래서 자 실린더를 물 속에 넣어서 여기를 물로 가득 채워놔. 자, 가득 채워놓고, 자 기체가 들어가 있는 가스통 있지? 가스통에 요거를 칙 열어놔. 열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체가 채워지면서 물이 밀려나가. 그러면 요 공간이 무엇에 해당이 될까? 기체 부피. 자, 그리고 요것의 질량은 어떻게 측정하냐면, 자, 기체를 갖고 있는 전체 측정해. 처음. 자, 그리고 기체를 내가 어느 정도 뺐어? 그러면 빠져나간 정도 나중 질량을 빼면 뭐 나와? 여기에 빠져나간 기체의 질량이 나오겠지? 처음 깡통하고 다제, 그리고 나중 깡통하고 다제, 그러면 빠져나간 기체의 질량을 알 수 있다. 자, 요 경우는 늘어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데, 요 경우는 자 줄어든 액체의 부피가 기체의 부피에 해당되기 때문에 밀려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면 된다. 자, 오른쪽 보조단에 보시면 물에 넣어 부피를 측정할 수 없는 고체, 물과 함께 녹아 들어가는 소금, 설탕은 측정할 수 없고, 자, 그리고 나트륨이라는 금속 고체가 있거든? 나트륨이라는 금속 고체는 물 속에 넣으면 폭발성이 있어. 그래서 막 열 내고 팍 터지니까 물에 넣으면 아주 큰일이 나요.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석유에 넣고 측정하면 돼. 석유. 이상하게 나트륨이라는, 우리 나트륨이라면 뭐 소금 생각나는데 순수한 나트륨은 폭발성을 갖고 있는 금속성 물질이야. 그래서 얘는 오히려 보관할 때 물이 닿지 않는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 보관해. 액체 파라핀이 뭐냐면 양초 재료 되는 거거든. 자, 물이 아닌 것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14페이지. 자, 14페이지 보시면 물질의 질량 나와 있지? 자, 그러면 물질의 질량. 여러분들이 질량이라는 걸 알려면 무슨 개념이 필요하냐면 무게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질량과 무게. 아직 안 배웠지? 안 배우는 단계지? 2학기 때 배우나? 물질의 양을 표시할 때는 질량과 무게가 두 개가 있는데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값이 질량이야. 자, 그리고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 무게야. 달라짐.
자, 질량의 단위는 그람, 킬로그램을 써요. 자, 그리고 무게의 단위는 자, 그 유명한 과학자 이름 뉴턴. 또는 자, 킬로그램에다가 F라는 요 기호를 쓰는데 요 F는 뭐냐면 힘의 기호야, 힘. 여기서 말하는 힘은 뭐냐면 중력값, 중력을 의미해. 중력값이 얼마인지 알아? 그렇지. 제주도에 가면 중력으로만 가는 그 자동차 있잖아. 레이싱. 9.8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그런 데 있거든? 그게 중력값을 의미해. 그래서 킬로그램에다가 9.8 곱하면 얘네가 다 무게의 단위가 되거든? 자, 얘를 보니까 킬로그램에다가 9.8을 곱한대. 그러면 1kg하고 1N하고 누가 더 큰 값이야? 1kg. 그치? 얘는 어떤 거냐면 얘를 같은 단위로 맞춰주면 되잖아. 환산해주면 되잖아. 9.8N으로 이렇게 변신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를 계산한 게 1이니까 얘는 9.8분의 1kg? 9.8kg 1N이니까 얘가 훨씬 더 큰 값이지. 그치? 응? 자, 왜 두 개가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자,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측정 방법이 달라. 자, 질량을 측정할 때는 윗접시 저울 또는 양팔 저울을 사용해. 자, 윗접시 저울은 이렇게 생긴 게 윗접시 저울이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이쪽으로 기울 거 아니야? 그리고 일정한 양이 측정되어 있는 추라고 안 하고 분동이라고 하거든? 여기에 막 1g, 뭐 500g 또는 0.5g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 요거를 올려서 수평이 되는 걸 찾고 요것의 값을 더해서 얘 질량을 찾아내는 거야. 자, 그리고 양팔 저울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자,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 눈 가리고 이런 저울 법원에 있는 그 동상 알아? 이 저울이 이거야. 요거는 얘하고 균형에 의해서 측정되는 거니까 얘를 달에 가져가잖아? 달에 가져가면 지구에서 얘한테 작용했던 이 내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값이 요 정도 크기였으면 얘가 수평이었으니까 얘도 동일한 크기로 힘이 작용했을 거야. 근데 달에 가져가면 6분의 1만큼 감소하잖아. 얘도 역시 6분의 1로 감소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9.8로 당겼거나 자, 요거에 6분의 1로 당겼거나 양쪽에 똑같은 작업을 해주는 거니까 똑같이 힘을 깎아주거나 늘려주거나 하는 거니까 두 개가 수평이 되는 거는 똑같지. 응? 중력값이 우리 지구처럼 중력값이 작은 쪽이나 큰 쪽을 가더라도 두 개가 수평이 되는 정도는 달라지지 않아서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우리는 질량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무게를 사용하지 않고 질량이라는 것을 사용한다. 대신 무게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용수철 저울이라고 해서 여기 용수철이 일정한 무게만큼 늘어난 애가 있어. 자, 뭘 매달았더니 얘가 1cm 늘어났다. 자, 얘를 또 내달면 2cm 늘어나겠지? 해서 일정한 양만큼, 무게만큼 얘네가 늘어나는 성질을 이용해서 자, 얘 양을 측정하는 게 무게란 말이야. 만약에 얘가 자 사과를 매달았더니 얘가 6cm가 늘어났어. 그럼 달에 가져가게 되면 몇 cm가 늘어나? 1cm로 줄어들겠지?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값하고 달에서 잡아당기는 값이 서로 달라서 이 무게는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고 무게의 정의는 뭐냐면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라고 해. 자, 이걸 무게라고 해.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가 달라지면 당연히 늘어나는 정도가 달라서 눈금의 측정 정도가 달라져. 그리고 아까 얘는 두 개의 균형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니까 접시가 꼭 두 개여야 되는데 얘는 하나면 돼. 자, 그리고 자, 어떤 저울이 있냐면 안진뱅이 저울이 있어. 야채 가게나 아니면 우리 무게 달아갖고 측정하는 마트에 쓰는 그런 거 있거든? 자, 여기 누르는 정도에 따라 눈금이 다르게, 요즘은 전자저울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요렇게 하는 것이 안진뱅이 저울. 요 말이 어감이 안 좋아서 이 어감을 바꿨어. 뭐라고 하냐면 베이킹 저울, 가정용 저울, 요렇게 표현을 바꿨어. 얘 둘 다 측정하는 요 위치가 하나고, 자, 방향이 다 중력 방향으로 해도 돼. 얘 눕혀서 측정하면 안 되잖아. 그치?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그래서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우주 공간에 가잖아? 그럼 얘는 0뉴턴이야. 우주 공간에 가져가면. 그리고 얘는 우주 공간에 지구에서 5kg이었으면 우주 공간에 가도 5kg로 동일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주 공간에 얘는 측정할 수 있고 얘는 측정할 수 없다. 그래서 밀도에 사용하는 것은 부피분의 고유한 양,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질량을 측정하게 된다.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단위가 있어. 부피의 단위는 고체면 세제곱센치가 되는 거고 액체면 밀리리터, 리터 이런 것들의 단위가 되고 자 질량의 단위는 그램, 킬로그램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20ml 질량이 5kg이다. 그러면 얘는 요거 하면 4분의 1, 0.25 kg 퍼는 요거를 뜻하는 거거든. 자, 얘네 두 개를 딱 찌부시켜서 요렇게 단위가 만들어지는 거야. 요렇게 쓰시면 돼요. 자, 22페이지 4번 풀어보실게요. 22페이지 4번. 자, 지우. 답 5번. 부피 얼마 나왔어? 5 나왔고 질량이 20. 늘어난 액체의 부피 이렇게 계산하면 4.0g/ml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 14페이지로 갈게요. 14페이지. 자, 알면 보이는 과학 왼쪽 보조단 보이시죠? 자, 요거를 이름을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다. 혜준이 읽어보자, 혜준이. 신자자는 무게를 측정하는 기구이지만 무게와 질량의 값이 그대로 조정하여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를 측정한 값을 장소가 바뀌어 일정하면
질량을 측정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저울로 질량 g을 측정한다. 자, 원래 여기가 30분 단위로, 1시간 30분 단위로 5분씩 쉬거든요. 자, 근데 첫날이니까 5분 정도 지금 첫 시간에, 자, 쉬는 시간 가질게요. 11시 3분까지 쉬시고, 자,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되고, 화장실은 다녀오셔도 돼요. 물, 이런 거 마셔도 되고,